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9시 아파트 시장 초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안 보면 땅 치고 통곡합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45% 사실상 반토막 난 곳들이 급증하였으며 부동산 국내의 평가 요소 12가지 모두가 대폭락을 예고한 것입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6개월에서 15개월까지 집값이 떨어진 상태이며 대부분 지역이 하락폭이 가장 가파른 대폭락장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1년도 안 돼서 전국 모든 아파트가 50% 이상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상담 환영합니다. 오늘 7시 아파트 초대형 참사, 안 보면 땅 치고 통곡. 지금 집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도 이렇게 추락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자, 보시면 오늘 7시 아파트 초대형 참사, 먼저 집값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발표됐죠. 사실상 반토막 거래도 나왔다. 자, 현재 하락폭은 25%, 무려 45%. 이 폭락 지역하고 급락 지역 지금 두 군데로 양분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먼저 폭락 지역, 하락 지역, 세종, 대구, 대전, 울산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현재. 그런데 하락 기간이 지금 6개월에서 1년, 지금 1년 반까지도 이제 세종은 가고 있죠. 아마 추가 하락 더 할 것 같습니다. 자, 급락 지역, 현재 하락폭이 마이너스 20에서 35%. 주로 강남, 서울, 경기, 인천, 전국. 이제 20% 이상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거래가 안 돼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상은 대부분 아파트는 고점 대비 20%는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30% 떨어졌다고 급매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 보시면 35%, 좀 더 떨어지면 제가 반토막이라고 얘기했죠. 정말로 예전에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가고 있네요. 하락 지역, 강남, 서울, 경기, 인천, 전국. 하락 기간은요, 지금 3에서 6개월, 한 6개월 정도, 좀 수도권에서 많은 곳은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 추가 하락 2, 3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장기 위험. 그런데 장기적으로 위험한 것들은 위험 요소, 인구 감소, 공급 과잉, 비선호 지역들이 특히 위험한데, 위험 지역은 지방의 거의 대부분하고 인천, 경기의 외곽 지역, 인천도 대부분이고요. 인천은 서울에서 머니까 경기도의 외곽 지역이 특히 위험해요. 자, 이번에 위험 유형은 아파트도 위험하지만 빌라, 오피, 도생, 상가, 나홀로 아파트 특히 위험하겠죠. 여기 보시면 초대형 참사 두 번째, 12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단하는 해외 변수 6가지도 판단을 하고 국내 변수 6가지를 판단했는데, 이 12가지 모두가 집값 하락으로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인데 한번 볼래요? 자, 먼저 해외의 지표 6가지. 해외 집값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락. 주식 가상화폐 지금 잠깐 반등을 했지만 고점 대비 무진장이 하락했잖아요. 하락. 자, 물가는 오히려 떨어져야 좋은데 급등하고 있죠. 자, 금리 상황,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 경제 침체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러우 사태, 지금 뭐 안정된 거 하나도 없죠.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변수 6가지가 집값 이 폭락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 변수 6가지, 정부 정책, 이것도 하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상황, 환율이 조금 내려오긴 했다고,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정상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락. 자, 각종 지표 하락.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 있잖아요. 거래량이라든가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 거품 상황, 계속 아직도 거품이 높아요. 그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공급 넘쳐납니다. 하락. 자, 인구 상황,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락.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앞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준 게 오늘 발표된 것들이에요. 오늘 7시에 발표된 내용들이죠. 자, 이번에 부동산 대세 하락, 지금 가격 하락과 폭락 과정, 이거 예전에 많이 해줬어요. 거래 절벽 다음에 매수가 완전히 실종되고, 그러면 자꾸 매물이 적체되고, 그러면서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서 폭락을 가져온다. 그런데 이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지금은
가격 하락 단계에서 폭락으로 넘어가거나 이미 넘어왔거나 하는 2단계로 지금 진입했어요. 이러면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냥 수직으로 빠집니다. 수직으로. 지금 매주 시세 보세요. 매주 주간 시세가 지금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죠. 말로는 뭐 처음에는 0.0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한 0.5, 0.7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실상 그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합해보면 0.5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뭐 매주마다 거의 3포인트 막 5포인트 떨어진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너무 지금 가파릅니다. 이제 부동산 무조건 매도가 유리하다. 그 말은 맞아요. 오죽하면 제가 바닥에서도 팔고 갈아타라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몇 천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맞잖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또는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추스려도 몇백만 분의 1입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몇백만 분의 1에서 가장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좋은 것들이 널려 있겠죠. 그러면 내 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죠. 바닥에서라도 갈아타야 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서울 아파트값 30% 하락, 속출. 자, 먼저 부동산은 무조건 매도가 유리하다. 아파트가 아닌 것들 또는 아파트인 것들 또는 아예 주택이 아닌 것들, 이 셋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아파트가 아닌 것들. 종류는 빌라, 연립, 오피, 도생, 전원주택, 나홀로. 그래, 아파트는 사실상 얘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 얘들은 오르지 않고 투자성도 없고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걸 왜 끌고 갑니까? 그래도 계속 내놓으세요.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이거 끌고 가면 평생 가난해지니까. 막연한 재개발도 여기에 들어가요. 빌라, 뭐 막연한 빌라라고 해서 뭐 재개발바라고 묻어놓는다? 이것처럼 단순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폭락장에 아파트 그냥 확 올라가는 거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 왜 스스로 무덤을 팝니까? 재개발. 자, 폭락장에 막연한 재개발은 무덤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1, 2년 걸려도 매도를 해버리라고요. 매도하지 않으면 혹처럼 계속 이런 것들은 붙고 평생 가난해져요. 얘들은 던져라. 두 번째, 아파트. 모든 아파트. 가격이 얘들은 문제점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심하다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무난하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폭락하는 거예요. 자, 20% 하락. 이때는 이미 매도를 해야 돼요. 20, 30% 선에 묶여 있어요. 지금 수도권이. 빨리빨리 던져버리고 이거 반토막 많게는 60, 70%까지 떨어지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상급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서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보유하는 것도 뭐 생각해 볼 만해요. 다만 갈아타기를 꼭 염두하세요. 기타는 매도가 유리하다. 자, 이번에 주택이 아닌 것들 종류, 토지, 상가, 아파트형 공장,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트 황금 기회가 오는데 뭘 비아파트, 주택도 아닌 이딴 것들에 힘을 쏟나요? 이런 것들 던져버리시고, 자, 오르지 않아서 투자성도 없고 잘 팔리지도 않아. 1, 2년 걸려도 매도하시라고요. 아파트로 대처하세요. 그 다음에 매도하지 않으면 역시 얘처럼 혹처럼 따라붙는 게 주택이 아닌 것들이야. 자, 이제 부동산 사이클을 봤더니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쭉 올라갔죠. 이거 이제 2000년 언저리에서 2008년까지 뛰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또 보세요. 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뛰었어요. 모양이 너무 닮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올라간 거고, 이거는 앞에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뛴 건데, 자, 이번에는 하락을 볼까요? 자, 여기 하락. IMF가 있고 하락장에다가 91년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이게 일본 여기서부터 폭락했잖아요. 자, 또 도중에 IMF도 터지고 일기 신도시 이것 때문에 박살 났죠. 두 번째 하락은 바로 이겁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자, 미국발 금융위기 터진 데다가 이기 신도시 이것 때문에 박살나서 떨어진 거고. 자, 세 번째는 예측이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아무튼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이번에는 코로나 이걸로 인한 후유증이 있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어마어마하죠. 꼭 신도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A로 간다. A는 경제 회복이에요. 사실상 내년에 뛴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B 보세요. B는 경제 침체입니다. 자, 대략 24년 정도 올라간다. 제가 보기에는 B가 유력해 보여요. 물론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C 경제 위기.
이거는 언제 올라갈지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이걸 보니까 너무 닮지 않았어요? 이 뛰는 것도 닮았고 떨어지는 것도 닮았어요. 자, 이제 여기 부동산 지금은 매매가고 전세가가 동반 하락. 매매가 전세가를 보면서 집값이 뛸 거냐 떨어질 거냐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보니까 매매가는 하락하는데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네요. 이 말은 이제 바닥에 거의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진다. 갭은 이렇게 좁혀졌다는 거겠죠. 전세가는 뛰는데 매매가는 떨어지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바짝 붙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이때가 갭 투자하기는 제일 좋죠. 즉 바닥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좋겠죠. 자, 다음 보세요.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 이러다가 이제 동반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면은요, 이건 진짜 많이 뛴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좀 늦었어도 이게 꼭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올라타야 할 시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배, 4배 뛴다는 것도 기억하고, 경기도나 지방은 거의 2배 이상 뛴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좀 뛰었다고 해서 안 잡는 게 아니에요. 이 모양. 세 번째,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전세가는 정체야. 자, 이제 꼭지까지 찍고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아직은 완전히 꼭지는 아니지만 전세가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매매가는 뛰지만 이제 막바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평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떨어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매매가 안 뛰고 있고 갑자기 떨어지진 않잖아요. 자,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전세가도 횡보.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지금 딱 이 모양이잖아요. 지금 무지하게 심각해요. 이거하고 반대죠. 자, 매매가 전세가 동반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세 하락의 폭락이에요. 이렇게 가면 폭락돼요. 물론 이거 수평이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매가 뛰고 전세가 떨어지다가 이제 수평이 이렇게 오게 되면 뛰기 직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횡보하는 것은 다음에 매매가 전세가가 본격 상승하는 얘기도 되고, 또는 횡보하는 것은 이렇게 본격 하락하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앞에 횡보하는 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무주택자 조심해야 할 4가지. 자, 무주택자들은요, 무리한 매입을 하면 안 돼요. 못난이를 잡아도 안 돼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못난이 잡지 마세요. 또 폭등을 하거나 버티는 아파트. 지금은 이제 폭등장은 끝났으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고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버티는 아파트 매입하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 비싼 아파트, 분수에 맞지 않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볼까요? 무리한 매입, 자신의 자산하고 수입, 연봉보다 무리한 매입을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못난이 매입, 입지도 안 좋거나 입지 안 좋은 아파트도 못난인 거예요. 거래가 적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아파트가 아닌 상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나홀로를 잡거나 이게 못난이야. 이번에는 폭등한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이것도 아주 위험해요. 자, 저가 대비 서너 배 뛰었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또 지방의 도시들도 많이 뛰었죠. 이런 걸 잡게 되면 호재, 단기 상승 때문에 많이 폭등했죠. 그렇지만 얘들은 무조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싼 아파트는 비싼 만큼 많이 떨어져요. 이건 언제 잡냐? 바닥에서 잡아야 돼.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의 아주 비싼 아파트들은 망한다고 보면 돼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하락장의 최고 손실을 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락장 부동산에 돈을 버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분양을 받는다. 분양은 분양권, 미분양을 포함합니다. 이제 지금 분양권, 미분양은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지금은 폭락장 바닥에서는 좋은 것들도 미분양이니까 꼭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분양권, 미분양. 그 다음에 매매, 금매 잡는 거죠. 경매도 마찬가지. 자녀 이름으로 잡는다. 3가지가 있어요. 먼저 분양은 3기 신도시, 서울 대단지, 명품, 지방도 명품 저가 분양 이런 것들은 잡아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분양이 아니라 분양권, 미분양도 잡을 수 있고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폭락장, 3기, 서울 분양권, 미분양. 폭락장은 무조건 잡아야죠, 이거. 금매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3기 이런 것들도 미분양 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진짜 나잖아요, 이제는. 서울 미분양, 이제 그렇게 좋은 곳들, 경쟁률이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이제 분양은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웬만한 곳들은.
너무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조건, 세금 혜택, 분양권 전매, 10% 매입 이런 것들이 따라다닐 거예요. 앞으로 내년부터. 폭락장에 여러 채를 잡을 수도 있어요. 새로 매입한 것들은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 얼마나 좋아요. 자, 매매는 타이밍 1에서 5년 집값 폭락 시기. 그렇죠. 이제 1년이 빠질지 5년이 빠질지는 가봐야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2, 3년 정도는 빠질 것 같아요. 입지는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곳이거나 지방에서도 좀 명품 지역 많이 떨어진 것들. 물건은 대단지 아파트, 역세권, 폭락 아파트. 특히 대단지가 중요해요. 역세권은 경기도나 지방은 중요하지만 서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대단지가 중요합니다. 또 많이 떨어진 아파트. 활용, 갭 투자를 하면 더 좋고 빚투자를 해도 좋아요. 바닥이니까. 일시적 2주택 괜찮고 세금 혜택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 자, 자녀 급매. 자녀 앞으로 꼭 이때 안 잡아주면 언제 잡아줘요? 유망 갭 투자, 빚투자. 자녀 분양도 좋아요. 분양권, 미분양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 자녀 투자. 20대 이상 자녀 수별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죠? 활용, 세금 혜택, 갭투, 빚투, 분양권 전매. 이처럼 자녀를 꼭 생각하세요. 자, 오늘 7시 아파트 초대형 참사. 이거 보면 뭐가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물가가 뛰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본격 하락에 들어선 것은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아직 하락 기간과 하락폭이 중턱을 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